안녕하세요. 은스 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왔죠. 왜냐면 저도 인테리어 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저도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다시 하고 이래서 좀 힘들었는데 반셀프 인테리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금액을 최대 30% 정도 아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계획을 처음에 잘 못 세우게 되면 오히려 이거 추가 저거 추가 저거 추가 저거 추가 공청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게 또 반셀프 인테리어니까 저처럼 헤매고 멍청 비용 쓰지 말고 이 영상 하나 딱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순탄하게 인테리어 할 수 있게끔 오늘 꿀팁을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별로 순서 세우는 방법들을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시공할 건 우리가 알다시피 철거입니다. 하얀 도화지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의 덧방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할 거라면 화장실 타일, 도기들 뭐 이런 것들도 철거가 돼야 될 거고, 바닥 철거, 싱크대 같은 뭐 가구 철거, 모든 철거가 이때 이루어지게 될 거고, 면형 주방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구조 변경을 할 경우, 내력벽이 아닐 경우에 벽 철거도 이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곳곳의 철거들을 이때 제일 처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기가 시스템 에어컨을 한다라면 그 전에 시스템 에어컨 배관 공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치는 우리가 알다시피 도배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먼저 배관 작업들은 처음에 해줘야 되니까 이때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작업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전기 작업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기를 그냥 조명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미 달려있는 메인 등에 그 디자인만 다른 조명으로 바꿀 거야 하면 전기 공정에서 그렇게 많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메인 등 말고 분위기 있게 다운라이트 시공을 좀 많이 할 거야. 이때 배선 다 해놔야 되고, 간접 조명, 코보 조명 할 거야. 당연히 해놔야 되겠죠. 그 밖에도 인덕션을 많이 쓰시잖아요. 인덕션은 워낙 전력 소모량이 커요. 물론 제품마다 다르지만 와트 수에 따라서 인덕션과 다른 가전을 동시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인덕션 전용선을 따로 빼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작업도 섬세하게 계획을 해서 해줘야 되고, 또 아니면 TV를 벽걸이에 달아도 어떤 집은 벽걸이 TV 밑에 일자로 전기선이 쭉 내려와서 이쁘지가 않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딱 TV만 박혀있고 코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콘센트 자리를 바꿔주는 것도 전기 공정에서 해놔야 되고, 아니면 없는 자리에 콘센트를 증설한다, 이런 것도 이 전기 작업에서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정은 목공이에요. 목공은 정말 인테리어 꽃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집안의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가미할 수 있는 게 바로 목공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문, 이런 것은 당연히 목공에서 하죠. 히든도어 대신에 내구성은 있지만 예쁜 9mm 문선, 이런 것도 워낙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목공에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기성이 없거든요. 이 수치에 맞게끔 이때 목공에서 작업을 좀 탄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안방에 가벽을 세워서 드레스룸이랑 침실이랑 분리를 한다든지 침대 헤드보드를 제작한다든지 전부 목공에서 하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될 게, 시스템 에어컨을 하게 되면 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단내림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을 한다라면 그런 시공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천장에 시원하게 실링팬, 그거 돌아가게 공기순환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링팬을 그냥 턱 하니 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무게감이 있어요.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목공 작업할 때 실링팬 붙일 천장에다가 미리 보강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공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미리미리 며칠 걸릴 건지까지 계산을 해서 목공에 뭐 이틀이면 이틀, 하루면 하루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순서들을 예약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은 바로 타일입니다. 주방, 베란다, 현관, 제일 중요한 화장실까지 타일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만약에 덧방을 한다면 그냥 붙이면 될 테지만 덧방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타일들은 미리 철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위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작업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600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행하기도 하고 고급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시공자의 스킬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바로 또 600각 같은 큰 타일을 다루는 거라고 해서 금액대가 꽤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엔 바로 도기들 세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손 씻는 세면대, 변기, 욕조, 거울, 장,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타일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필름이 들어와요. 필름은 왠지 마무리쯤에 해당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필름을 이때 도배보다 먼저 해줘야 마감이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필름이 이때 시공에
꼭 들어와서 해줘야 됩니다. 이제 순서는 마루예요. 근데 마루 또한 도배랑 마루 순서 지키는 게 중요한가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루가 이때 꼭 들어와야 되는 게 걸레바지 시공을 거의 마루에서 합니다. 물론 목공에서 시공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마루할 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루를 먼저 시공하지 않고 도배를 하고 나서 마루 시공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벽지, 그리고 마루, 그리고 걸레바지가 올라오게 돼서 마루 위에 걸레바지가 올라와요. 그러면 마루와 걸레바지 사이의 틈, 그거를 좀 해결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실리콘을 써요. 근데 실리콘은 누가 봐도 예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쁜 마감을 위해서는 꼭 마루를 먼저 하세요. 마루를 먼저 해서 걸레바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도배를 시공하게 되면 도배가 걸레바지 위로 살짝 올라오게 마감이 됩니다. 훨씬 더 예쁜 마감이 나오기 때문에 마루 먼저 시공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도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배를 할 땐 또 요즘에 몰딩이 유행이잖아요. 몰딩 없이 할 때는 면 이런 게 너무나 깔끔하게 예뻐야 되거든요. 목공 없이 도배만으로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커팅 작업이 추가로 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사전에 미리 해놓지 않고 나중에 마감을 보고 나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깔끔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퍼티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작업자 미리미리 해보고 나서 시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 건 바로 가구입니다. 가구가 먼저냐 도배가 먼저냐. 도배를 하고 나서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예쁘게 잘 된 도배인데 혹시나 도배가 뜯길까봐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구가 막 떡한 이것저것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도배를 예쁘게 마감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배를 먼저 하시고 나서 가구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흠집 생기지 않게끔 보양 작업을 대신에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명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기 작업으로 선을 먼저 따놨었죠. 그 자리에 도배까지 싹 마무리가 됐으니까 조명 설치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와서 설치가 되면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음에 먼저 들어와서 기초 공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초를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덕지를 뜯을 일이 없어요.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맞춰서 에어컨 설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쁜 인테리어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좀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께서 진짜 중요하게 알고 가셔야 될 팁이 있어요. 예약을 하실 때는 내가 해야 되는 전기의 양은 얼만큼인지, 목공의 양은 얼만큼인지 먼저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공사량이 전기 이틀치야, 그러면 이틀 예약하고 그 다음에 목공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저희 집은 딱히 그렇게까지 써볼 게 없어요 하는 공정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일해주는 하루치를 한 푼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작업량이 아주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5만 원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내 작업량에 따른 작업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인 건데, 예를 들면 전기는 우리 집 한 3시간이면 될 것 같아. 근데 목공은 조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랑 목공을 같이 하는 사람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전기에서 하루치 일당 받고 몇 시간만 일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딱 그 하루 안에서 전기 요만큼 하고 목공 요만큼 하고 하루하루를 아주 알차게 짜임새 있게 해서 일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작업자를 구해서 예약을 하시는 게 비용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저도요, 원래는 그 주방이랑 거실은 똑같이 타일 바닥을 하고 방들은 각각 이제 마루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와, 놀랐어요. 전체 집 마루 할 때 금액이랑 방 3개 할 때랑 견적 차이가 반이 아니라 한 3분의 2? 3분의 2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하는 거랑 방 3개 하는 거랑 금액 차이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어차피 하루에 와서 일해줘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하시게 되면 돈도 많이 아끼면서 예쁜 집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인테리어의 제일 중요한 거 8R은 계획 세우는 거예요. 정확히 수치화해서 정확한 일정을 짜는 게 사실은 제일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게 계획만 잘 세우신다면 반셀프 인테리어는 절대 어렵지 않고 성공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에 또 반셀프 인테리어 할 때 좋은 꿀팁들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또 놀러 오시고요. 구독, 좋아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